글로벌의 컨설팅 4팀. 잠깐요. 네. 저 살짝 이렇게 와요. 그쵸? 이쪽으로. 내가 왜 이렇게 가쪽에 있는 것 같지? 좀만 옆으로 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컨설팅 4팀에 있는 저는 이제 조소영 마케터라고 하고요. 네, 같은 팀에 있는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와. 네,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서도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는 특히나 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죠.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을 좀 가볍게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대신에 저희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쇼핑 검색 광고가 아니더라도 뭐 메타나 구글 다 괜찮으니까 뭐 광고와 온라인 광고와 관련됐던 것들은 모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적어가면서 할 텐데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던지 뭐 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즉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네.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흐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그거에 무관하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쇼핑 검색 시작할까요? 광고의 개념. 개념. 개념은 네, 우선 쇼핑 검색 광고는 뭐 파워링크랑 거의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일단 파워링크가 이제 파워링크 구조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워링크는 캠페인이 있고 하위에 광고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가 있든 키워드가 있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이어져 있던 반면에 쇼핑 검색 광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캠페인이 있고 광고 그룹이 있고 소재가 있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는 키워드가 포함이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 네네. 유유 맞아요. 가장 네. 쇼핑 검색 광고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키워드에 딱 노출을 시키겠다 하는 키워드를 저희가 파워링크와는 다르게 직접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링크에서는 만약에 몸에 좋은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등록하고 싶다면 그대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그게 이제 그 소재 단위에서 자동으로 잡히기를 좀 기대를 해보아야 되는 그런 광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유산균이라고 하셨죠? 뭐라 했죠 제가? 몸에 좋은 유산균? 몸에 좋은 유산균? 너무 대충 말한 것 같긴 한데. 유산균 뭐 바이오 유산균 유산균 특히 요런 어쨌든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 요거가 등록이 안 되고 이 키워드마다 입찰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세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거기서 일단 핵심적인 방법은 일단은 제외 키워드가 일단 먼저 될 것 같아요. 제외 키워드라 하면은 이게 파워링크랑 구조가 되게 다른데 파워링크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그 키워드를 입찰가를 개별 설정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일단 등록을 하고 유입되는 키워드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등록. 그다음에 유입되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외 키워드를 확인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시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저희가 등록한 소재 그 기본 상품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본 상품명이 뭐가 있지? 몸에 좋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여성 유산균 여성 장 유산균 30개입 30개입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잡히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장유산균 아니면 뭐 유산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유산균, 여성 유산균, 여성 유산균, 몸에 좋은 유산균. 유산균, 몸에 좋은 유산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한 몇십 개부터 몇백 개의 키워드들이 맞아요. 정말 한 소재에 다 잡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재들은 저희가 한 그룹에 한 소재만 등록을 했다면 그 소재들의 이 모든 키워드들의 동일한 입찰가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300원을 등록해 놓는다면 지금 이 모든 키워드들은 모두 입찰가 300원으로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 저희가 제외 키워드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잡힌 그룹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A그룹에서는 장유산균 키워드만 잡히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모두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하면 A그룹은 이제 장유산균 키워드만 잡히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에는 B그룹으로 설정을 해두고 여성 유산균은 C그룹. 어머. 몸에 준 유산균은 D그룹. 어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파워링크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별개로 등록을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품질 지수의 문제가 일단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라 해야 될까 사람과 소비자와의 연관성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품질 지수이긴 한데 예를 들면 입찰가를 달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300원으로 다 등록을 하신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요 중에서 뭐 여성 유산균은 300원에 뭐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산균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300원에 입찰을 하더라도 한 30등, 40등, 50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우리 상품이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상품을 좀 더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만 살리고 나머지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 처리한 다음에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려야겠죠. 근데 한 번에 올려버리면 얘네는 이미 1등에 가 있는데 올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개로 관리한다. 그리고 품질 지수를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은 품질 지수는 어떤 게 기반이냐면 여러 개 기반이긴 하지만 CTR, CVR에 되게 많이 연관이 있어요. EVR. 그렇죠. 놀래라. CTR은 클릭률이죠. 클릭률이니까 내가 만약에 한 키워드를 살리고 나머지 키워드를 제일 키워드 해버리면 노출이 많은데 클릭이 없는 키워드들을 제일 키워드 해버리면 이 소재 자체의 클릭률이 올라가니까 품질수가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러면 CVR도 마찬가지예요. 제외 키워드 이 창을 보시면 제외 키워드 창을 보시면 이제 노출 수가 키워드가 떠 있고 키워드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노출 수가 떠 있고 그 다음에 클릭 수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환율이 이렇게 떠 있어요. 총 요거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간접 전환율은 측정이 안 되고 이 직접 전환율이 측정이 될 때 직접 전환율 기준으로 어떤 높은 키워드들을 보면은 이제 나머지 키워드 만약에 제가 CBR이 낮은 키워드들을 제일 키워드 해버렸어요. 그렇다 치면은 네 그대라님께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남은 키워드를 처리해버리면 전체적인 이 소재 자체의 CBR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품질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처리해버리면 맞아.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A, B, C, D로 나눠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키워드들을 다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 여기 중에서 클릭률이 높은 기준 그 다음에 CVR도 좀 높은 거 근데 이거 기준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CVR이 높은 것만 따로 그룹 팔 거야 하면 그렇게 파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CTR이 높은 거다. 그래서 당장은 전환이 생성이 안 돼도 언젠가 좀 생성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기회를 좀 더 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CTR이 높은 기준으로 광고 그룹을 별도로 키워드 기준으로 생성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품질수 금방 만판 되고 네, 뭐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품질수가 중요한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칸당 이제 광고비가 20%
증액되거나 아니면 감액되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4칸이 기본이에요. 4칸이 기본이고 최대 7칸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한 칸 올렸어요. 4칸에서 한 칸 올리면 5칸이죠. 5칸이면은 원래 내가 1,000원을 써가지고 1등을 됐던 거를 1,000원 1등이었던 거를 이제 한 칸 올렸어. 그러면은 800원에 1등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맞아 무조건 올려야겠죠. 무조건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CPC가 하락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CPP라고 하는 거는 구매당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Cost per purchase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매당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구매당 비용이 낮아지는 말은 결국 이게 로아스가 올라가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CPP가 낮아지면 그래서 로아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요거 관련 무조건 필요하겠죠. 진짜 맞습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정말 이게 작은 차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뭐 1등, 2등 경쟁하는 이제 키워드에서는 이런 품질 지수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1,000원이나 뭐 900원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단순히 몇 번 클릭되고 말 게 아니라 뭐 하루에 뭐 20번, 30번, 뭐 100번의 유입을 받아내는 키워드라면 정말 이런 품질 지수의 차이에 CPC가 하락된다는 게 정말 큰 차이로 그쵸.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최종적인 로아스도 정말 큰 폭으로 나중에는 상승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A신데 일단 품질수가 한 칸이셨어요. 처음에 한 칸. 그리고 1등을 일단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상황이. 근데 그 당시에 CPC가 한 2,700원 정도 됐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았는데 지금은 이게 만칸이에요. 지금 이게 만칸이고 1등 유지할 때 보통 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가 키워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300원에서 500원 메인 키워드는 한 800원, 880원 정도 완전 저렴해져. 진짜 완전 저렴해져. 그러니까 이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로아스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이런 정말 꿀팁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어머 어디 갔지? 이게 소재명 뭐 몸에준 이렇게 등록이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등록을 기본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룹별로 소재명을 다 다르게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기본으로 등록한 키워드들이 소재에서 키워드가 ABCD 이렇게 잡혔는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잡히지 않았다 할 때는 이제 다른 그룹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또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예를 들면은 요런 어린이 유산균? 너 여성 장유산균 뭐가 있을까요? 장애 장유산균. 과부하 왔어요. 유산균을 제가 별로 잘 유산균. 먹진 않아서 저도요. 장유산균. 바이오 뭐 그런 거 많이 쓰던데. 바이오 유산균? 그런 수도 그렇게 해볼까요? 많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쓰는 것 예를 들어 바이오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싶다면 그 키워드 제한 글자 수 내로만 같아요. 등록을 해주신다면 뭐 여성장 바이오 유산균 30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제외 키워드에는 A, B, C, D를 다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키워드에는 최대한 바이오 유산균 혹은 장 바이오 유산균 이런 키워드들이 잡히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요거를 네. 조금 다시 설명을 한다면 요거 봐요. 그렇지. 그래서 맨 밑에 다시 아까 요렇게 소재명이 오를 때 이제 우리가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노출용 상품명인가요? 노출용 상품명. 노출형 노출용 상품명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무슨 키워드로 읽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명을 그대로 떼가 쓴 다음에 전환 발생하는 것들을 따로 떼어낸다 했잖아요. 그럼 요 키워드를 전용 상품명을 따로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장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A라는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룹은 몸에 좋은 여성 장유산균 30개 입이라는 전체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땡땡땡 브랜드 명 적고 장유산균 30개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다른 키워드를 삭제해서 딱 요 키워드만 유입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실 때에도 얘는 요것만 부가 설명 없네. 그러니까 딱 요것만 관계되는 키워드구나 하면서 보시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처음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걸 벌크 그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사람마다 이름 말하는 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룹을 따로 떼어내고 낸 다음에 이제 그룹핑된 키워드용 노출용 상품명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그래서 추가 꿀팁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노출용 상품명은 최대 30자까지밖에 등록이 안 돼요. 근데 꿀팁은 노출용 상품명을 설정할 때 우리가 다른 거는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내가 벌크 그룹 요거를 하나 건들고 싶을 때는 벌크 그룹을 건들고 싶을 때 그룹을 건드리고 싶을 때는 바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설정하면 되거든요. 상품명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90자까지 등록이 돼요.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원래 상품명 같은 경우는 변경하면 안 되는 걸로 다들 셀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맨 상품 수정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로직에 크게 반영을 주지 않는 거라서 변경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그룹을 전부 다 건드리는 설정이기 때문에 개별 그룹핑에는 적합하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벌크 그룹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지 않은 전체 그룹의 상품명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30자로 난 모자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90자까지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써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길게 느린다고 좋은 건 딱히 아닐 수도 맞아요.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0자까지 써도 되고 근데 3자보다 조금 더 쓰고 싶을 때 응.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품명 너무 길면 잘 안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30자에서 많아도 50자 내외, 최대 50자 내외까지. 요거를 최대 50자까지라고 설정하는 키워드들을 벌크 그룹 키워드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이 아니라 그 상품명 자체 상품명 자체 상품명 자체를 바꾸게 되면 그건 이제 정말 로직에 좀 그렇죠. 영향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 노출 순위가 거의 1, 2위 하던 것들이 뭐 갑자기 갑작스럽게 순위가 하락되고 좀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웬만하면 그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로 눈물을 한번 흘렸어요. 눈물을 한번 흘리고 결국 복구했어요. 복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부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전략, 뭐 키워드와 달리 키워드 외 전략. 최주빵님이 인사해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의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 확장 소재가 될 것 같아요. 확장 소재를 잘 활용하는 거. 확장 소재는 첫 번째는 문구 확장 문구. 홍보용 문구구나. 홍보용 문구. 두 번째는 부가 정보. 세 번째는 톡톡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굳이 많이 쓰시지는 않는 거 같고 이거는 잘 안 쓰게 돼요. 이건 그냥 빼고 설명. 네. 홍보용 문구랑 부가 정보가 있는데 이 홍보용 문구는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짧게 또는 길게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할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한정 판매라던가 혹은 뭐 어. 정말 정말 홍보 용도고 뭐 음. SNS 대란 좋아요. 이런 식으로 SNS 며칠까지 음. 뭐 자사몰 들어오면 몇 퍼센트 할인 뭐 이런 이게 식으로 맞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쇼핑 검색 광고가 좀 많이 개편이 됐는데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밑에 줄에 정말 작은 글씨로 잘 눈에 가독성이 약간은 떨어지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개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청 잘 보여요. 되게 주목도 높은 곳에 파란색으로 가독성 있게 음, 문구가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진짜 필수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또는 주황색 글씨로도 표현되거든요. 맞아요. 엄청 잘 보여요. 진짜 진짜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짧은 글씨는 음, 이게 짧은 문구를 등록하고 긴 문구를 등록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출되는 위치나 좀 이런 거에 뭐 디바이스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형태라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전에 저희가 그룹별로 좀 키워드나 카테고리별로 그룹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그룹별로 이 확장 소재를 다 다르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그룹의 좀 특성에 맞게끔 맞게 네, 등록해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게 10자고 긴 게 30자인가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30자인가 네. 50자인가 90자인가 네. 셋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짧은 건 10자, 긴 거는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찜수, 이 상품의 찜수나 아니면은 구매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리뷰스. 리뷰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주 이제 포함이래.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고를 미리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이제 보기 전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 전에 정보를 얻는 거랑 클릭하고 나서의 정보를 얻는 거랑 이게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클릭을 하고 정보를 얻게 되면 클릭률이 아무리 높아도 전환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불필요한 이제 클릭들을 사전에 막아줘요. 맞습니다. 사전에 막아주고 아니면 찜수나 구매수가 좀 많다면 뭐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성도 좀 줄 수 있는 기구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보를 드리자면 최근에는 또 변경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쇼핑 검색 광고가 좀 빠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광고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리뷰수, 찜수, 구매수가 다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자사몰로 쇼핑 검색을 등록하게 되면 제 기억에는 리뷰수가 노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찜수와 구매수만 자동으로 연동되고 리뷰수는 어떤 설정 값을 막 건드려줘야 같이 연동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트너 센터에서 이벤트 필드를 좀 잘 가져오냐 마냐 이게 제가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원래는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아이디만 입력하면 첫 번째 스스가 있고 두 번째 자사몰이 있는데 이거 설명 제가 해드릴게요. 최근에 설정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연동을 할 때 이제 그 뭐냐 그 쇼핑 파트너 센터 쇼핑몰 아이디가 있거든요. 요것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찜수, 구매수, 리뷰수가 다 딸려가요.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EP라고 하는 요 이벤트 필드 값을 잘 수신을 하는지 좀 잘 봐줘야 돼요. 요거는 카페24나 요런 고동물 요런 호스팅사들은 자동으로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독립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건 설정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 필드가 잘 가져온다면 리뷰도 포함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쇼핑 파트너 센터 설정을 좀 잘 알아보시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키워드별 그쵸. 이거 다 설명했네. 그쵸. 그럼 이때까지 설정을 다 한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꿀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언제 뭐 상위에 노출하고 하위에 노출하고 이걸 도대체 어느 입찰가를 써야 되고 적정 순위는 어디고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 우리야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이걸 알지만 근데
우리 상품을 우리 예산에서 어느 정도 입찰하면 좋은가 요거를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배의 적정 입찰가, 적정 순위. 요거를 아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오가닉 순위부터. 그러니까 오가닉이 뭐냐면 자연 노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기준으로 우리 상품이 자연 노출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요거는 자연 노출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예를 들면 내가 했어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내가 키링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키링. 뭐 산리오 키링 이런 거 해볼게요. 산리오. 구체적이네요. 산리오 키링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쇼핑 탭 결과가 총 둘레에서 8개가 뜨죠. 8개가 뜬다. 근데 여기다 이 중에서 0개에서 3개까지가 광고 영역.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은 광고 영역은 광고라고 이렇게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영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나머지 광고 영역 표시가 안 된 것들, 이 비광고 영역, 요거를 오가닉, 뭐 아니면은 자연 노출, 뭐 이런 걸로 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위로 갈수록 그 다음에 왼쪽에 있을수록 순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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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개가 있을 때 요게 광고 영역이고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광고 영역 뭐 0개에서 3개까지 표현되니까 2개가 광고 영역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나머지가 비광고 영역인데 요게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가닉 순위가 한 되게 상위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순위가 2등, 1등, 3등. 그러면 굳이 이 광고를 띄워가지고 상위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없죠. 요거는 PC 기준이야. PC 기준. PC 기준. 그냥 이거를 했을 때 내가 광고 영역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광고 영역을 띄우지 않았을 때 이 1에서 6등까지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더보기가 있거든요. 내 상품은 이 1페이지가 아니라 더보기를 눌러야만 노출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위에 노출하는 건 좀 괜찮겠죠. 노출 우리가 예산도 조금 충분하고 좀 노출도 확장 좀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이제 상위 노출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오가닉 순위가 높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노출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보기 기준에서 PC랑 모바일이랑 좀 다른데 PC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만약에 더보기를 눌렀어. 그러면은 광고 영역은 이제 1개에서 4개가 상위에 노출되고 나머지 오가닉이 10개 단위로 표시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 내가 더보기를 막 눌렀어. 그러면 광고 영역이 4개가 뜨고 그 다음에 오가닉이 20개가 떠. 그 다음에 광고 영역이 또 4개가 나와.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또 오가닉이 20개 나와. 그러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이제 잘 살펴보는 거야. 내가 광고를 하는 것들이 3개 또는 4개 단위로 묶여져서 나오거든요. 보통 3개가 뜰 경우도 있고 이제 경쟁률이 높으면 4개까지 뜨는데 만약에 내가 오가닉 영역에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개 안에 들어있어. 심지어 20개에서도 좀 상위에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넣을 필요 없겠죠. 그러면 3위도 필요 없고 4위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노리냐면 여기를 노리든지 아니면은 이 페이지의 첫 번째 광고 영역을 노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노출되는 지면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건데 우리가 오가닉이 위에 떠 있으면 광고 영역은 뒤로 그 다음에 광고 영역이 뒤로 떠 있으면 오가닉은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배치를 하는 분할 배치 오가닉과 광고 영역을 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곳에 둘 다 노출시킨 게 아니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그래서 노출 지면을 많이 생기다 보면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도
상품을 좀 여러 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할까 친근함을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피로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상품을 검색한 입장에서 한 브랜드가 여러 번 뜬다 이러면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 맞아요. 그러면은 클릭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저도 이제 상민 대리님께서 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막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큰 업체들은 조금 더 다른 유형으로 아, 진행을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 이미 여기에서 오가닉으로 1위 혹은 3위 뭐 이 정도의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대표 키워드인 프라이팬이라고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프라이팬 카테고리 안에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품 중에 지금 여기 3위에 노출하고 있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광고 영역에 또 띄워서 정말 노출 구자를 점유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그렇게 업체들도 됐죠. 있어서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뭐 브랜드 성격이나 브랜드 이런 좀 KPI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진행을 해볼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상품을 그러니까 아까 큰 브랜드에서 좀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작은 브랜드에서도 같이 노출시키되 노출되는 이미지도 바꿔가지고 아. 다르게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뭔가 다른 상품인 마냥. 음. 이런 식으로 정류를 딱 가져가셔도 돼요. 맞습니다. 쿠팡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쿠팡 맞아요. 판매자들 보면은 광고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다른 애들이 아예 노출되지도 않게끔. 그러면은 아예 독점식으로 덮어서 수익을 그 키워드에서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1위, 2위, 3위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매출 발생하는 순위도 보통은 어지간하면 1, 2, 3, 4, 5, 6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6등의 매출 순위랑 1등의 매출 순위는 당연히 다르고 2등이랑 1등도 달라요. 이게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많이 클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3등이다 하면은 1등을 가도록 아니면 조금 더 낮게 2등을 가도록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잡을 때 내가 오가닉 뭐라 해야 될까 등수를 잡을 때 처음에는 이제 키워드가 엄청 많을 거예요. 키워드도 있고 뭐 서브 키워드도 있고 뭐 많을 건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서브 키워드에서 1등을 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그것을 왜냐하면 대표 키워드는 사람들이 구매 수도 엄청 많고 리뷰나 그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서브 키워드에서 1등을 하는 걸 한 목표로 잡고 그럼 아까 여성, 장, 바이오, 유산균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냥 유산균이란 키워드는 일단 대표 키워드. 대표 키워드는 모든 개념을 총괄한 제상위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1등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네이버에 유산균 치시면은 리뷰도 막 만 몇천 개 돼 있을걸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 대신에 조금 더 낮게 장 유산균, 바이오 유산균, 여성 유산균 하면은 그래도 경쟁이 세긴 할 텐데 그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서브 키워드에서 1등을 먼저 하고 그러면 대표 키워드도 어느 정도 등수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 키워드에서 올릴 수 있도록 입찰 순위를 조절을 하시면서 SEO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그 니즈가 많고 이런 상품들보다는 좀 더 카테고리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좁은?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특정 타겟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품군에서 좀 유리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니네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저희가 그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특히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게 좀 연동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만약에 자사몰을 등록하는 경우, 자사몰에서 EP를 연동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게 카테고리 설정이 조금 오류 나서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제가 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남성 음. 남성 맨투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카테고리 분류가 거의 대부분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어쨌거나 뭐 의류, 남성 의류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 자동으로 잡히는 카테고리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뜬금없는 곳에 잡히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이 꿀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쇼핑 검색을 키시고 거기에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남성용 맨투맨이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그 상위에 있는 쇼핑 검색 광고들 목록이나 그 밑에 자연 노출되는 그 상품들의 카테고리가 어디로 잡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로 나도 이제 그 내 상품의 카테고리를 변경할 때 그 카테고리로 변경을 해주셔야 좀 그 쇼핑 검색에서 더 원활하게 노출이 되고 그 자연 검색 영역에서도 더 원활하게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제 광고주의 사례도 있는데 제 광고주가 10전 대보탕을 파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10전 대보탕, 10전 대보탕이라는 걸 파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요거는 탕이 어떤 거였냐면 차 중에서 그 뭐냐 음료 차에서 기타 차로 들어갔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카테고리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 기타 한방 재료에서 한방 기타 한방 재료에서 기타 나 무슨 한방 뭐에서 기타 한방 재료로 들어. 기타 한방 재료.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가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셀러분들이 많이 등록하시는 것대로 네이버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10전 대부탕이라고 처음에 팔았을 때 차랑 기타 차라는 카테고리로 됐었고 그렇게 잘 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광고가 노출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 설정도 잘 돼 있고 이거 잘 돼 있는데 왜 그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이거를 10전 대부탕을 파는 이 카테고리가 아예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방이랑 기타 한방 재료. 그래서 노출이 안 되었고 이 카테고리를 상품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보니까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근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해야 돼요. 요거는 카테고리는 이제 상위에 파는 애들의 상위에 파는 사람들의 카테고리 설정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로 체크하시면 된다. 하시면 된다. 음. 오늘 저희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드릴 만한 게 없을까요? 다른 거는 설정한 게 더 있긴 한데 시간이 그래도 많이 필요한 거라 저희한테 그냥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거나 하고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SEO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SEO. 그러니까 자연 노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오가닉이라고. 오가닉 등수의 개념이랑 홈디지스의 개념은 거의 일통상맥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CTR, CVR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EO 설정을 얼마나 이벤트 필드 어떻게 잘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 노출이 설정을 잘 하는 거, SEO 설정을 잘 하고 이제 광고 세팅도 잘 해야만 이제 시너지가 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SEO 설정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일단 광고 세팅만 해가지고 설정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냐, 품질서 왜 낮아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만 한다고 광고 설정만 잘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광고 영역만 잘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광고 영역도 잘 다루고 광고 영역도 잘 다뤄야만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맞으면서 이제 좀 성과를 크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SEO 설정 빅파워 등급 이상 되시는 셀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품명 어떻게 설정하는지, EP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근데 요거 그 밑에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빅파워 이상으로 넘어가실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아, 그럴까요? 이제 질문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업체에 대한 진단이라던가 뭐 대행 문의를 주시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네네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고 영역의 컨설팅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자체 컨설팅도 가능하니까 요거는 여기 네임카드 보시고 연락 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고요. 네, 컨설팅 4팀 조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